얼마 전에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한국 친구들은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려고 모두 고향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기숙사에 혼자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너도 올래? 같이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자. 다른 친구들도 올 거야. 그래? 그럼 추석이니까 송편도 먹는 게 어때? 내가 사가지고 갈게. 우리는 고향 음식을 만들고 시장에서 송편도 사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추석을 외롭게 보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녁에 큰 보름달이 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저도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서 제 소원을 빌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한국 친구들은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려고 모두 고향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기숙사에 혼자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너도 올래? 같이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자. 다른 친구들도 올 거야. 그래? 그럼 추석이니까 송편도 먹는 게 어때? 내가 사가지고 갈게. 우리는 고향 음식을 만들고 시장에서 송편도 사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추석을 외롭게 보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녁에 큰 보름달이 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저도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서 제 소원을 빌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장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맛도 있고 값도 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기도 합니다. 자장면은 중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장면과 중국의 자장면은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자장면을 만드는 소스가 달라서 중국의 자장면은 맛이 짠데 한국의 자장면은 답니다. 자장면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주 자장면을 먹지만 특히 이사하는 날에 자장면을 많이 먹습니다. 이삿날에는 집에서 요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반찬이 필요 없고 먹기 편한 자장면을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았고 적은 돈으로 가족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식을 할 때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자장면은 외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추억이 있는 음식입니다. 자장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맛도 있고 값도 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기도 합니다. 자장면은 중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장면과 중국의 자장면은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자장면을 만드는 소스가 달라서 중국의 자장면은 맛이 짠데 한국의 자장면은 답니다. 자장면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주 자장면을 먹지만 특히 이사하는 날에 자장면을 많이 먹습니다. 이삿날에는 집에서 요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반찬이 필요 없고 먹기 편한 자장면을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았고 적은 돈으로 가족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식을 할 때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자장면은 외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추억이 있는 음식입니다. 자장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맛도 있고 값도 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장면을 중국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기도 합니다. 자장면은 중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장면과 중국의 자장면은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자장면을 만드는 소스가 달라서 중국의 자장면은 맛이 짠데 한국의 자장면은 답니다. 자장면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주 자장면을 먹지만 특히 이사하는 날에 자장면을 많이 먹습니다. 이삿날에는 집에서 요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반찬이 필요 없고 먹기 편한 자장면을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았고 적은 돈으로 가족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식을 할 때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자장면은 외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추억이 있는 음식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된 음식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도 있습니다. 미역국은 맵지 않고 매우 부드러워서 맛있습니다. 미역을 시장에서 처음 봤을 때 까맣고 긴 모양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물에다가 미역과 소고기 등을 넣고 오랜 시간 끓이면 미역국이 됩니다. 미역국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상에 미역국이 있으면 오늘이 누구 생일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에게 주는 첫 음식이 하얀 쌀밥과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건강에 좋은데 특히 아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꼭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보기 전에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역이 아주 미끄러워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시험에 미끄러졌어요 라고 말하거나 미역국을 먹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미역국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음식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면 그 음식이 더 먹어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된 음식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도 있습니다. 미역국은 맵지 않고 매우 부드러워서 맛있습니다. 미역을 시장에서 처음 봤을 때 까맣고 긴 모양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물에다가 미역과 소고기 등을 넣고 오랜 시간 끓이면 미역국이 됩니다. 미역국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상에 미역국이 있으면 오늘이 누구 생일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에게 주는 첫 음식이 하얀 쌀밥과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건강에 좋은데 특히 아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꼭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보기 전에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역이 아주 미끄러워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시험에 미끄러졌어요 라고 말하거나 미역국을 먹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미역국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음식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면 그 음식이 더 먹어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식사 예절도 다릅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의 밥상에는 밥과 국, 반찬이 모두 있습니다.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같이 들고 먹지 않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도 손에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어른과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먹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어른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른이 식사를 끝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식사가 끝나면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보통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다가 음식이 입 밖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제 한국의 식사 예절을 배웠으니까 한국 사람과의 식사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식사 예절은 어떤가요?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식사 예절도 다릅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의 밥상에는 밥과 국, 반찬이 모두 있습니다.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같이 들고 먹지 않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도 손에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어른과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먹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어른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른이 식사를 끝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식사가 끝나면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보통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다가 음식이 입 밖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제 한국의 식사 예절을 배웠으니까 한국 사람과의 식사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식사 예절은 어떤가요?